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위한 수능 완성 문제집이 출간되었기 때문에 문제풀이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가지 운동 2점짜리 문제입니다. 능력 시험을 위한 수능 완성 문제집이 출간되었기 때문에 문제풀이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가지 운동 2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물리학원 여러가지 운동 2점짜리 문제입니다. 1번 보세요. 그림은 등가속도 운동, 등속도 운동, 등속 원운동을 분류하는 과정을 나타낸 거고, 표는 분류 기준 ABC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가, 나에 해당하는 분류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으래요. 가를 보니까 등가속도 운동, 등속도 운동, 등속 원운동 중에서 예라고 되어 있는 게 등속도 운동이죠. 등속도 운동은요, 속력과 방향이 언제나 변함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찾아보세요.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일정한 운동인가? B가 있죠. 그래서 가가 바로 B가 됩니다. 그래서 예라고 하면은 등속도 운동, 아니요라고 하면 등속도 운동이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에 나를 보세요. 나에서 예가 바로 등속 원운동이에요. 등속 원운동은 다른 말로 등속력 원운동이에요. 속력만 일정해요. 방향 변하고. 그럼 나에 해당하는 걸 찾아보세요. 속력은 일정하고 방향이 변하는 거? 네, A가 맞습니다. 그래서 가는 B, 나는 A로 되어 있는 거 찾으시면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이요. 그림 가는 체조 선수가 던진 공 A가 점 P에서 Q까지 연주 위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는 야구 선수가 비스듬히 던진 공 B가 점 R에서 점 S까지 곡선 경로를 따라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A, B가 각각 P에서 Q까지, R에서 S까지 운동하는 동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단, 크기, 공기저항은 무시가 됩니다. 기억 보세요. A는 속력이 감소하는 운동, 올라갈수록 느려지죠? 맞았습니다. 니은, B는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거, 포물선 운동이니까 맞았죠? 디귿, A와 B의 작용한 R자임의 방향은 같다? 맞죠? 아래쪽. 지구를 향한 아래쪽 방향입니다. 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빗면에서 직선 운동을 하던 물체가 빗면의 구간 1을 지나 수평면의 구간 2를 지난답니다. 1과 2의 구간 거리는 같고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1구간에서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같지요. 그렇죠? 비타면 빗면을 따라서 힘이 작용하니까 그 방향으로 가속도 생기는 건 맞습니다. 니은, 이 구간에서 물체에 작용한 R자임은 0이다. R자임은 운동 방향과 어떻게 해요? 90도 관계죠? 그러니까는 0 맞습니다. 운동은 오른쪽으로 가는데 R자임은 아래쪽 90도 관계로 형성되죠? 그러니까 0입니다. R자임은 0. 네, 힘은 아래쪽이니까 R자임은 0입니다. 운동 방향으로는 힘이 없어요. 그 다음 디귿, 물체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1에서가 2에서보다 작다? 1에서가 크지요? 비타면이니까 빠르게 내려오죠? 같은 거리라고 하더라도 비타면에서 더 빨리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이요. 다음은 물체 ABC 운동에 대한 설명인데, 인공위성을 보세요. 지구 중심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만큼 이동한답니다. 그 다음에 QB를 보세요. 천장에 연결된 용철에 매달려 연직 위아래로 왕복 운동을 한답니다. 그 다음에 공 C를 보세요. 수평 방향으로 던져져 포물선 운동을 한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A는 속력이 일정한 운동 맞았죠? 그렇죠? 왜요?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만큼 이동한다지 않습니까? 속력이 일정합니다. 니은, B와 C는 운동 방향과 속력이 모두 변하는 운동 방향과 속력이 변하는 건 맞았죠? 디귿, A, B, C는 모두 가속도 운동에 해당한다? 네, 운동 방향 변하고 속력 변하고 아래쪽 전부 지구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요.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그림은 동일 직선상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 A와 등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 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5번 볼까요?
위치와 시간과의 관계 그래프인데, 여기 위치, 자, 이쪽이 시간이에요. 시간이고 이쪽이 위치예요. 그런데 자, A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가 10이었어요. 10. 여기도 10이죠. 그러면 이때가 4래요. 4초래요. 시간은 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최소 지점이 위치가 6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그러면 2랍니다. 2. 2에서부터 이렇게 갔대요. 이게 B예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A를 보세요. A는요, 원래 위치 10에서 6까지 왔다가, 위치 6까지 왔다가 다시 10으로 향해 가죠. 그렇죠? 그럼 여기가 기준선 0이라면, 기준선 0이라면, A는 처음 10만큼 떨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왼쪽으로 6만큼 갔다가, 6이라고 하는 위치로 갔다가 다시 10으로 가는 거예요. A는요. 그렇죠? 그럼 총 이동거리 얼마예요? 8 나오죠? 맞죠? 총 이동거리 8이에요. 몇 초 동안? 4초 동안이요.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0에서 4초까지 A의 평균 속력, A의 평균 속력, V, A의 평균은요, 전체 이동거리 8을 시간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은 2m/s 나옵니다. 네, 기억 맞았습니다. 니은 1초일 때 A와 B의 운동 방향은 같다. 1초일 때 보세요. B는요, 기준선에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계속 가죠. 즉 2에서부터, 여기가 2라고 하면 2에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요. 그런데 A는요 먼 쪽에서부터 2를 향해서 오지요. 반대 방향이죠. 그러니까 얘는 틀렸습니다. 디귿 4초일 때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4초일 때 속력 봅시다. T = 4. T = 4일 때 A, B 사이의 거리가 보세요. T = 4일 때 A, B 사이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죠. 이쪽에 비해서 점점 멀어지고 있죠. 그쵸? 이쪽에 비해서 멀어지고 있어요. 거리가 멀어진다는 얘기는 A가 더 빠르다는 얘기죠. 그렇죠? A가 그럼 B보다 크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질량이 4kg인 물체가 빗면을 따라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답니다. 그림 나는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고요. 자, 6번이요. 빗면을 따라가는데 4kg짜리입니다. 4kg짜리가 위쪽으로 올라가는데요. 그러면 점점점 느려지겠죠? 위치는 증가하지만 속력은 점점점 느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포물선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빗면의 기울기가 점점점 줄어들죠. 속력이 느려진다는 얘기죠. 자, 여기가 9, 그 다음에 이때가 3이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4, 그 다음에 여기가 1이랍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시간이고요. 시간 단위 세크고요. 위치 단위, 여기는 미터예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0에서부터 3초까지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같다라고 되어 있죠. 물체의 운동 이쪽, 가속도는 아래쪽 방향이죠. 그쵸? 힘이 아래쪽으로 작용하니까 같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서 보면요, 기울기가 점점점 줄어들죠. 즉 속력이 줄어들고 있죠. 그럼 물체의 움직임과 가속도의 방향은 반대라는 얘기죠. 그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보세요. 0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2분의 9m/s냐? 0초일 때 물체의 속력.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위치가 4일 때 1이에요. 자, 이거의 가속도를 A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 두 번째 식에다 넣으면 4일 때 처음 속도 몰라요. V0, 그 다음에 1초일 때 곱하기 1 더하기 2분의 1 가속도 1 때 4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9는요 3초일 때죠. 그러면 9는 처음 속도 곱하기 시간은 3 더하기 2분의 1 A 곱하기 3의 제곱 9예요. 이거 계산하면은 양변에다 2를 곱하면은 8 맞죠? 2 V0 더하기 A가 돼요. 자, 이거는요 양변에 2를 곱하면 18, 그 다음에 이 3은 6 V0 더하기 9가 돼요. 9A가 돼요. 됐죠? 자, 여기다가 곱하기 양변에다 3을 해봅시다. 그럼 38에 24는
6V0 더하기 3A예요. 요거는 18은 6V0 더하기 9A예요. 자, 변변 빼볼게요. 위에서 아래 거 빼면은 6은 마이너스 6A.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미터 퍼 세크 제곱. 자, 마이너스의 의미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맞죠? 자, 그랬을 때 0일 때의 속도를 구하래요. 0초일 때. 0초일 때는 즉 V0를 구하라는 얘기죠. V0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이 값을. 그러면 8은 2 V0 더하기 A는 마이너스 1 곱하기 3 나와요. 아, 3은 아니고요. 요거고요. 됐죠? 따라서 V0는 뭐가 나와요? 넘어가니까 2분의 9 미터 퍼 세크 나옵니다. 맞나요? 네, 맞았습니다. 디귿이요. 물체의 작용한 알짜 힘의 크기는 8N이냐? 알짜 힘의 크기래요. 알짜 힘은요, F는 ma. 질량이 4, 가속도 마이너스 1. 크게 했으니까 플러스 4가 되지요. 8N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보세요. 7번 보시면 그림 가는 직선 운동하는 물체 A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고, 나는 직선 운동하는 물체 B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A는 위치, B는 속도예요. 됐죠? 자, A, B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1초일 때 A의 속력 봅시다. 1초일 때. 1초일 때 A의 속력은 그래프의 기울기 찾으면 되지요. 따라서 V, A의 속력은 기울기를 한번 봅시다. 6초 동안 4에서 10으로 갔죠. 그렇죠? 그럼 거리는 6, 시간 6. 하니까 얼마 나와요? 1 미터 퍼 세크 나와요. 따라서 기억 맞았습니다. 니은 2초일 때 B의 가속도의 크기. B의 가속도의 크기는 시간과 속도의 관계 그래프니까 마찬가지로 기울기죠. 그러면 기울기 얼마 나와요? B의 가속도의 크기는요, 기울기 6분의 얼마 나와요? 6 나오네요. 10 빼기 4.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1m per 세크 제곱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2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디귿. 0에서 4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B가 A의 8배냐? 0에서 4초까지 해봅시다. 먼저 S, A가 이동한 거는 0에서 4초까지 얼마예요? 4일 때 8, 0일 때 4. 그러니까 얼마예요? 4m지요? A는 4m 가요. 근데 이제 B가 문제예요. SB. 시간과 속도의 관계 그래프예요. 면적을 구하면 되죠? 그렇죠? 시간과 속도의 관계 그래프에서 면적 얼마예요? 사다리꼴 면적 하면은 아랫변 얼마죠? 4일 때 속도가 8이에요. 그 다음에 0일 때 속도가 4예요. 자,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높이 해주면 되죠. 높이 얼마예요? 4. 0에서 4초까지니까 사다리꼴의 면적. 이걸 구하면요. 2에다가 12 하면은 24 나옵니다. 24. 따라서 요거의 6배가 24가 나오죠. 8배가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 봅시다. 8번 보시면 그림 가는 수평한 직선 도로에서 도로와 나란하게 운동하는 자동차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림 나는 자동차가 기준선을 20m/s의 속력으로 통과하는 순간부터 정지선에 정지할 때까지 자동차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준선과 정지선 사이의 거리는 100m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부터 그릴게요. 이렇게 가다가 얘가 이렇게 정지를 했대요. 그런데 속력이 줄어드는 시간은 t0부터 8, 0, 여기가 20.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동차가 가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가 기준선. 그 다음에 여기가 정지선. 요 거리는 100m입니다. 자동차가 20m/s로 가다가 여기서 이제 정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어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동차가 기준선에서 정지선까지 운동하는 동안 평균 속력. 자, 평균 속력은요, 전체 시간으로 전체 거리를 나눠주면 되지요. 평균 속력. 따라서 기억 보시면, V 평균은 전체 거리 얼마예요? 100m 갔다 그랬죠? 전체 시간 얼마예요? 전체 시간 0에서부터 8까지 걸렸어요. 8분의 100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2분의 25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10이라고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 T0는 2냐? T0. 자, 그럼 여기 봅시다. 이거 전체 면적이 지금 100이에요. 전체 면적이 100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100은 니은입니다. 100은 요 사각형의 면적 20 곱하기 T0 더하기 삼각형의 면적 해주면 되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8 빼기 T0 곱하기 높이 20 맞습니까? 자, 그럼 이거 없애주면은 10 나와요. 그럼 양쪽에서 10으로 해주면 요건 2 나오고 여기는 10이에요. 즉 10은 2T0 빼기 더하기 8 빼기 T0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2 따라서 T0는 뭐가 나와요? T0는 2가 나오네요. T0는 2예요. 그러면 네, 맞았습니다. 디귿 5초일 때 자동차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냐? 5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를 물었어요. 5초일 때면 여기죠? 여기 어딘가죠? 여기가 2라고 지금 나왔으니까 여기 어딘가예요? 그럼 이거 기울기 구하면 되죠? 기울기 얼마예요? 여기가 2면은 8 빼기 2 하니까 6분의 20 나오죠? 즉 마이너스 20. 그러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3분의 10. 크기 물었으니까 3분의 10입니다. 따라서 4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보세요.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물체가 AB 구간과 BC 구간에서 가속도의 크기가 각각 A1, A2인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답니다. 점 A, B에서 물체의 속력은 각각 12m/s이고 8m/s입니다. A에서 C까지 물체의 평균 속력은 14m/s입니다. 평균은 14래요. 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구하래요. 자, 그러면 9번이요. 문제가 자, 여기가 A점, 여기가 B점이에요. A에서 B까지 여기는 얼마라고 했냐면 60m래요. 그 다음에 B에서 C점까지 여기는 얼마라고 했냐면 이게 80m래요. 그쵸? 그럼 여기에서 지금 물체가 12m/s로 가고 있었고요. 여기서는 물체가 8m/s로 가고 있었대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답니다. 그렇죠? 이 구간에서의 가속도를 A1, 이 구간에서의 가속도를 A2라고 했어요. BC 구간에서의 가속도를. 자, 그 다음에 A에서 C까지 물체의 평균 속력 V 평균 A에서 C까지 이게 얼마라고 했냐면 지금 14m/s예요. 이거는 전체 시간으로 전체 거리를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140. 따라서 T는 얼마 나와요? T는 10초예요. 전체 시간이 10초예요. 되셨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초 걸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얼마 걸리는지 나오죠. 12니까 60m를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12에서 8로 됐죠. 12에서 8. 그쵸? 그러면 거리는 60 가고 거리는 가속도부터 구해봅시다. A의 가속 뭘 구하냐면 A에서 B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냐고 했어요. 기억봅시다. 제가 창문을 열어놓고 하기 때문에 소음이 좀 들어갑니다. 양해 바랍니다. 자, 기억봅시다. 이거는 V의 제곱 빼기 V제곱의 제곱이 2AS 이 공식을 넣으면 돼요. 요게 나중 속도고 이게 처음 속도죠.
그럼 88에 64 빼기 12의 제곱 144는 이 A1이라고 했어요. 곱하기 60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건 120, 여기는 80 나오죠. 마이너스 82, 120 A1이에요. 따라서 A1은 얼마 나와요? 120분의 12분의 8이니까 3분의 2 나오죠. 마이너스 3분의 2 나와요. 그렇죠? 마이너스 3분의 2예요.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 공식 첫 번째 식에다 집어넣으세요. V는 V0 더하기 AT. 여기다 한번 이걸 집어넣으세요. V 값이 요거예요. 8은 처음이 12예요. 더하기 가속도 마이너스 3분의 2. 시간 몰라요. 이걸 지금 찾는 거예요. 그럼 이걸 넘기고 이걸 넘기면은 4가 되고 3분의 2t가 4가 돼요. 따라서 t는 얼마 나와요? 6이죠? 여기는 6초 걸려요. 6초. 그럼 나머지 이게 4초 걸린다는 얘기죠. 전체가 10이니까. 그렇죠. 따라서 A에서 B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6초이다. 기억 맞았습니다. C에서 물체의 속력은 32m/s냐? C에서 해봅시다. 응? C에서 그 다음에 C에서 하려면 가속도를 구해야 되겠네요. 그럼 가속도 A2부터 구해봅시다. 디귿부터 해봅시다. A2. 그럼 A2는 나중값 여기 지금 V예요. V는 처음값이 8. 그렇죠? 더하기 A2 곱하기 시간은 4초예요. 또 거리가 80이죠. 그러면 80은 처음값 8 곱하기 시간 4 더하기 2분의 1 A2 4의 제곱 16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8로 약분하면 여기에 10 없어지고 요거 2인데 없어지고 4 더하기 2A2가 돼요. 따라서 A2는 얼마 나와요? 6m/s 제곱 나와요. A2가 6m/, 이거 2가 없어져야죠. 미안합니다. 6m/s 제곱이 나와요. A2가. 그러면 A2가 6m/s 제곱이니까 이거는 A1은 얼마나 그랬어요? A1은 3분의 2. 그렇죠? 이거의 몇 배예요? 9배죠? 크기를 따지면. 따라서 디귿은 맞았습니다. 그럼 C에서의 속력, 요거를 찾아보세요. V는 8 더하기 6 곱하기 4예요. 6, 4, 24에다가 8 하니까 32 나오죠. 따라서 C에서의 물체의 속력은 32m/s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10번 볼까요? 자, 이번엔 10번입니다. 10번 보세요. 표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 A,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10번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속도를 더해주는 값이 일정한 거예요. 즉 가속도가 일정한 겁니다. 속도라는 말 나왔어요. 그러면 방향과 크기가 일정하다는 얘기죠. 등가속도라고 하면 속도, 방향이 있는 값이에요. 그런데 직선 운동하는 물체 A,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요. 속력을 나타냈어요. 속력이라고 하면 방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한대요. 그래놓고 주어진 거는 속력값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속도를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죠. 즉 방향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보세요. A를 보세요. A가 처음에 1초일 때 4m/s로 움직였고요. 3초일 때 6m/s, 5초일 때 8m/s, 7초일 때 10m/s로 움직였어요. 자, 보세요. 플러스 2 증가했지요. 플러스 2 증가하고요. 플러스 2 증가하고요. 속도를 더해주는 값이 2예요. 그게 지금 일정하죠? 등가속도예요. 맞죠? 자, 그러면 2초 동안에 2가 됐어요. 2초 동안에 2. 그러면 이 가속도 얼마 나와요? A의 가속도는 2초 동안에 2니까 2초 동안에 플러스 2만큼 증가하니까 1m/s 제곱 나와요. A의 가속도는 1m/s 제곱. 네, 기억은 맞았습니다. 자, 이제 B예요. B를 보니까 1초일 때 동그라미 기억, 2초일 때 3이고요. 3초일 때 5예요. 3초일 때 1이에요. 5초일 때 1, 3초일 때 3, 5초일 때 1, 7초일 때 5예요. 자, 이거 잘 보세요.
숫자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또 늘어났죠. 이건 뭘 예상할 수가 있습니까? 속도를 더해주는 값이 운동 방향과 처음에 반대 방향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속력이 줄어들죠. 속력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속도를 더해주는 값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처음에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여기에 오른쪽 방향으로 가속도를 더해주니까 그 움직임이 점점 느려진단 말이에요. 느려지다가 나중에는 이 V값이 0이 되는 순간이 오겠죠. 그리고 나서 계속 오른쪽으로 가속도를 더해주니까 0이 되는 순간에서부터는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럼 보세요. 5초일 때 빠르기가 1로 됐어요. 3에서 1로 됐어요. 그럼 여기서 1에서 5로 됐어요. 2초 만에. 여기는 플러스 4예요. 여기는요, 마이너스 2죠. 그렇죠? 그런데 가속도가 일정하다고 했어요. 더해주는 값이 일정한 거. 그럼 더해주는 값이 일정하다면, 만약에 더해주는 값이 마이너스 2라면 여기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여기는 마이너스 1. 그렇죠? 그런데 플러스 5로 증가했죠. 플러스 4가 됐죠. 플러스 4란 얘기는요, 더해주는 값이 지금 오른쪽 방향으로 플러스 4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요, 방향까지 고려하면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죠. 왼쪽으로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왼쪽으로 움직이는 마이너스 3에다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플러스 4를 더해주니까 플러스 1이 된단 말이에요.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쪽은요, 얼마에서 4를 더해주는 마이너스 3이 돼요? 마이너스 7이요. 그래서 니은의 동그라미 기억은 7이다. 지금 크기만 나타낸 거니까 7이다 맞았습니다. 방향까지 하면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예요. 즉 이게 마이너스 7 왼쪽 방향으로 7m/s로 움직이고 있었고요. 이게 1초일 때예요. 3초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3m/s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3초와 5초 사이 어딘가에서 0이 된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럼 1초부터 7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A가 B의 몇 배냐? A가 이동한 거리 볼까요? A가 이동한 거리는 간단해요. 1초부터 7초까지 얼마예요? 6초간이죠? 그렇죠? 그러면 SA는 처음 속도 얼마예요? 4 곱하기 6초 더하기 2분의 1 가속도 1 곱하기 6초의 제곱 36. 이거 하면 얼마입니까? 4,6에 24에다가 더하기 6,6에 36에다 18 나옵니다. 이거 하면은 30, 42 나와요. 그 다음에 B가 움직인 거리를 찾아야 돼요. B가 이동한 거리를 찾아야 돼요. 이동한 거리는 움직인 전체 거리예요. 그럼 얘는요, 왼쪽으로 이만큼 갔다가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또 가요. 그럼 왼쪽으로 0이 될 때까지 간 그 시간은 얼마일까? 나중 속도가 여기 B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거는 나중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요. 처음 속도는 마이너스 7 더하기 가속도 얼마예요? 가속도 플러스 4예요. 그런데 가속도가 플러스 4가 아니라 속도를 더해주는 값이 플러스 4예요. 얼마 동안이요? 2초 동안. 그러면 A, B의 가속도는요, 2초 동안 플러스 4를 더해줬으니까 가속도는 2m/s 제곱이에요. 오른쪽 방향이에요. 그러면 2 곱하기 t 해주면은 마지막에 0이 되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나오죠. 여기서 t는요, 2분의 7초가 돼요. 즉 0이 되는 순간까지 간 시간이 2분의 7초 동안 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1에서부터 7초 전체 6초간 따지는 거죠. 그러면 2분의 7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얼마일까요? S는 0에서부터 2분의 7초까지 이동한 거리요. 처음은 마이너스 7 곱하기 2분의 7초 더하기 2분의 1 가속도 2 시간 2분의 7초의 제곱. 자, 이거 하면은요, 마이너스 2분의 49 없어지니까 더하기 4분의 49 하니까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4분의 49. 우리는 이동한 거리를 따지니까 마이너스는 왼쪽 방향이에요. 따라서 4분의 49 동안 왼쪽으로 간 거예요. 49m를. 됐죠? 그 다음에 2분의 7초부터 6초까지 전체 시간 얼마죠? 6 빼기 2분의 7초 하면은 2분의 12 빼기 7 하니까 뭐가 나와요? 2분의 5초 동안 간 거예요. 그렇죠?
2분의 5초 동안 오른쪽으로 가요. 단 처음 속도가 0인 상태에서부터 가는 거예요. 그럼 S는 0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5초의 제곱 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없어지고 4분의 25.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하면요 4분의 60, 74 나와요. 4분의 74. 이거 약분하면은 2분의 37m. 자, 이거는 이 거리는 A는 이동한 거리가 42. 두 배가 아니죠. 그렇죠? 따라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11번 문제 봅시다. 그림은 수평면에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자동차의 위치를 1초마다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점 A에서 D까지는 수평면상의 지점이며 A와 B 사이의 거리는 6m이고 C와 D 사이의 거리는 18m랍니다. C와 D 사이는 18, A와 B는 6m. 자, 그러면 11번 보시면 이때 자동차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래요. 자,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예요. 요 사이가 6m래요. 6m랍니다. 단 자동차는 1초마다 나타나는 것이지 처음 A 위치에서 정지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A 위치에서 정지했다고 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럼 정지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에서 6m 갔을 때 B에 도착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C고요. 그 다음에 C에서 D까지 요 거리가 18m래요. 매 1초마다 이렇게 간 거예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래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래요. 자, 이거를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 봅시다. 처음에 속력을 V0라고 해봅시다. 그럼 V0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1초 만에 B로 간 거예요. VB가 됐어요. 1초 만에 VB. 이게 지금 VA예요. VA. 그렇죠? 그런데 6m 갔어요. 1초 동안에. 그럼 평균 속력은요? A에서부터 B까지의 평균 속력은 1초 만에 6m 갔으니까 6m/s예요. 그렇죠? 평균은 어떻게 구합니까? B 더하기 A, VB 더하기 VA에서 반절 나눠주면 되죠? 이게 얼마냐면은 이게 6이에요, 6. 그러면 VB는 얼마 나와요? 즉 2분의 V0 더하기 VB 한 게 지금 6이란 말이에요. 그럼 VB는 얼마 나와요? 12 빼기 V0 나오죠? 요거예요. 자, 이렇게 가는데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니까 시간과 속력과의 관계 그래프, 시간과 속력과의 관계 그래프, 속도와의 관계 그래프는 직선 형태로 나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1초란 얘기예요. 1초가 됐을 때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C에서 D까지를 보세요. 1초 동안에 18이에요. 그럼 평균 속력이 얼마예요? C에서 D까지 1분의 18 하니까 18m/s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등가속도, 속도를 더해주는 값이 일정해야 돼요. 여기는 6m/s고 여기는 18m/s가 된 거예요. 평균값이 18m/s, 6m/s 평균값이. 그러면 영역이 세 군데죠. 세 군데의 영역을 같은 속도의 증가분만큼 해줬을 때 나타나는 게 등가속도란 말이에요. 속도를 더해주는 값을 일정하게 해주는 게 등가속도죠. 그럼 처음에는 6이고 그 다음에 18이에요. 그런데 영역이 3개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씩 늘어나야지만 딱 정확하게 등가속도가 되죠. 여기서 얼마 늘어나면 되죠? 6 늘어나면 되죠? 6m/s 되면 12 되고 또 여기서 6 늘어나면 18이 되죠. 그럼 여기가 평균이 12란 얘기예요. 12. 평균값이 12. 즉 무슨 얘기예요? B하고 C 사이의 평균값은 12예요. 여기가 VC고 여기가 12예요. 그 다음에 C하고 D 사이 VD 여기가 18이라는 얘기고요. 구분이 가시죠? 즉 6m/s에서 6m/s 증가하니까
12m/s가 되는 거고, 다시 또 6이 증가하니까 18m/s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의 가속도는요, 증가분 6이죠? 얼마 동안이에요? 1초 동안에. 그럼 가속도는요, 6m/s 제곱이 돼야죠. 찾아보세요. 11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보세요. 12번 하는 과정에 영상이 끊어져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12번 보시면 그림은 빗면에서 점 O에 물체 A를 가만히 놓고 시간 t0 후 물체 B를 O에 가만히 놓았을 때 B, A가 각각 점 PQ를 V와 2V의 속력으로 지난 순간입니다. 자, 이거 문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A를 놓고 T초 후에 B를 0.5에다가 놨단 말이에요. T0 후에. 그렇죠? 그리고 나서 B가 P를 지날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O에서부터 P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T라고 하면은 그때의 모습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B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B는요, 걸린 시간이 얼마예요? O에서부터 P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지금 O에서 P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T라고 제가 놨어요. 그렇죠? 그러면 A가 O에서부터 Q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죠? 원래 요 시간 T에다가 처음 시간 간격 T0를 더해준 값이 바로 A가 이동한 시간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 모습의 시간차는, 두 개의 시간차는 T0 난다는 얘기예요. T0. 여기 했을 때 A는 2V고요. 이거 됐을 때 B는 V라는 속도예요. 시간 차이는 T0예요. 그러면 A의 가속도 얼마 나와요? T0 동안의 시간 차이 동안 뭐가 됐어요? V만큼 증가했죠? 그럼 A의 가속도 V예요. T0분의 V. 그래서 기억은 맞았습니다. 니은 A와 B 사이의 거리는 일정하다? 일정합니까? A가 더 빠르죠? 그러니까 점점 멀어져야 되죠. 틀렸습니다. 디귿 B가 Q를 지나는 속력은 2V이다. 비탈면의 기울기 동일하고 같은 조건으로 내렸으니까 2V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억과 디귿만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능 완성 첫 번째 단원 여러가지 운동 2점짜리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